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공시법령 제2강 시간으로서 이 지적제도 총칙 1. 지적제도의 목적과 기능 2. 지적제도의 기본 이념 3. 용어의 정의 등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적제도. 저번 시간에 지적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간략하게 전반적인 걸 살펴봤습니다. 이제 지적제도 총칙 요 부분을 들어가기 전에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의 지적제도가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제1조 목적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의 목적, 법 제1조. 이 법은 측량 및 수로조사의 기준 및 절차와 지적공부, 부동산 종합공부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해상교통의 안전 및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이 중에서 우리가 유념해 볼 것은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지적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적 공부하고 부동산 종합 공부의 작성 및 관리 이 부분하고 두 번째 국토의 효율적 관리, 마지막으로 국민 소유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걸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지적제도의 목적은 방금 설명드린 대로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조에 거의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제도의 목적을 분석을 해보면 토지에 관련된 정보를 조사, 측량하여 지적공부, 부동산 종합공부에 등록, 관리하고 등록된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소유권 보호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국토의 효율적 관리는 직접적이고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공법적 목적이 되고 소유권 보호는 간접적이면서 부수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법적 목적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지적제도의 기능입니다. 이 지적제도는 어떠한 기능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첫 번째는 토지 과세의 기능을 합니다. 세지적, 저번 시간에 배운 세지적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토지 등기의 기초가 됩니다. 그렇죠. 이 지적에 의해서 등기 권리를 등기할 수 있는 기초 사항을 다 제공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토지 평가의 기초, 그렇죠. 면적이라든가 기본적인 사항들이 다 규정이 돼야 되니까요. 그리고 토지 거래의 기준, 즉 필지별로 토지가 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토지 거래의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주소 표기의 기준이 됩니다. 주소, 번지, 지번 주소를 말하는 겁니다. 요즘 새로 나온 도로명 주소가 아니라 여러분들 등기 등록과 관련해서 지번 주소의 표기의 기준이 되는 것이고 토지 이용 계획의 기초로 이 지적제도가 기능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토지 정보를 제공합니다. 자, 이렇게 지적제도의 목적과 기능을 살펴봤고 다음은 이제 지적제도의 기본 이념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지적제도의 기본 이념은 한 5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지적 국정주의입니다. 국정주의. 국정, 그러니까 국가에서 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적 업무는 국가만이 담당한다. 그런 원칙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적 국정주의. 두 번째는 지적 형식주의입니다. 형식. 지적 형식주의는 지적 등록주의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모든 토지는 지적소관청이 공부에 등록해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법적인 권리가 인정이 되는데 등록하지 않으면 공시가 안 되니까 그래서 반드시 형식, 즉 등록한다는 그 형식, 그리고 물건의 객체 및 거래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도 지적 형식주의에 의해서 반드시 공부에 등록이 돼야 됩니다. 세 번째 지적 공개주의입니다. 공개주의. 지적은 반드시 공개해야죠. 누구에게나 공시를 해야 이 토지의 소유권이 누구인지 알 수 있고 또 그 토지의 면적이 얼마인지 위치는 어딘지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것 지적 공개주의, 공시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다음에 직권 등록주의입니다. 직권 등록주의. 적극적 등록 의무라고 얘기해도 됩니다. 국가의 통치권이 위치는 모든 영토는 소유자의 신청 유무에 관계없이, 즉 소유자가 신청을 하든 신청을 안 하든 간에 빠짐없이 등록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토지는 필지 단위로 구획을 하고 지적소관청이 강제적으로 지적공부에
등록하고 공시를 합니다. 등기법 같은 경우에 등기는 신청주입니다. 신청을 안 하면 등기가 안 되지만 지적법 같은 경우에는 지적제도 같은 경우는 반드시 국가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새로운 토지가 나온다든가 하면 국가가 강제로 조사해서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질적 심사입니다. 실질적 심사. 그래서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 같은 것은 절차법상의 적법성과 실체법상의 사실관계 부합 여부를 조사해서 등록을 해야 됩니다. 부동산 등기법은 좀 형식적 심사주의, 즉 서류를 갖고 하지만 토지와 관련한 이런 지적제도는 반드시 실질적으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합 여부, 맞는지 틀린지 그건 어떻게 조사를 하냐? 측량을 하거나 지적 측량, 그 땅의 토지가 면적이 어딘지 경계가 어떻게 되는지 실제 측량을 하는 것입니다. 또는 토지 이동 조사를 해서 그 부합 여부를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지적 제도의 기본 이념은 국형 공등실, 이 5가지라는 걸 꼭 유념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용어의 정의입니다. 용어의 정의. 기본적으로 지적법에서 나오는 용어들이 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쓰는 용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강의 시간에는 이런 것이 있구나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고 이걸 무조건 암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이런 게 있구나만 알고 다음 강의 넘어가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강의가 중첩되고 또 설명하는 거 또 설명하기 때문에 저절로 이해가 되면서 암기가 됩니다.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째, 지적공부입니다. 지적공부. 저번 시간에도 지적공부를 얘기했었는데 지적공부는 가시적,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가시적 지적공부하고 불가시적, 볼 수 없는 지적공부로 두 개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가시적 지적공부, 불가시적 지적공부. 그래서 가시적 지적공부에는 대장이 있습니다. 대장. 장부를 말하는 거예요. 대장. 그 다음에 지적도면이 있습니다. 도면, 지적도면. 그리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습니다. 이 대장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그리고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등을 말하고 이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는 뒤에 또 자세하게 꼭지 달린 파트에서 설명이 나오니까 오늘은 이런 용어가 있구나 라고 알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도면은 지적도면하고 임야도면을 말합니다. 그래서 토지대장의 도면이 바로 지적도면이고 지적도고 임야대장은 임야도입니다. 토지대장의 지적도면을 토지도 하면 참 편한데 일제시대 때 일본인들이 토지대장, 지적도 이렇게 해놨어요. 임야대장, 임야도는 외우기가 쉬워요. 임야대장, 임야도. 근데 토지대장, 토지도가 아니라 지적도입니다. 그래서 그거 유명하시면 토지대장을 지적도면화하는 게 지적도구나 라는 것만 알면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다음 이제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있다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불가시적 지적부는 눈에 안 보이니까 전산 파일로 된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한 지적공부. 그러니까 정보 처리 시스템.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1-2라고 이제 새로 이제 들어온 개념인데 부동산 종합 공부라는 게 있어요. 부동산 종합 공부. 2013년까지는 부동산 종합 공부라는 개념조차 없었습니다. 2014년도부터 이제 적용되는 건데 부동산 종합 공부니까 부동산과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정리된 공적 장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토지하고 관련된 것도 들어갈 것이고 또 건축물하고 관련된 것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그 토지가 소재지는 어디고 면적,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는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거 하고 건물에 대해서 건축물에 표시를 해줍니다. 건축물의 소재지, 건축물의 면적, 이런 것들, 그리고 그 소유자들이 누군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요. 그 토지의 이용이나 규제에 관한 거, 자, 이용 또는 규제에 관한 것도 부동산 종합 공부에 들어가고, 그리고 가격에 대한 것도 부동산 종합 공부에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한 정보를 정보 관리 체계를 통하여 기록 저장한 것을 부동산 종합 공부라고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지적소관청. 지적소관청은 글자도 지적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하는 관청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적소관청은 4가지가 있죠. 특별자치시장,
그리고 시장, 군수, 구청장을 얘기합니다. 자, 토지의 표시. 토지를 표시하는 거예요. 토지의 표시. 자, 이 토지가 어느 지역에 있는 토지인지 또 면적이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토지의 표시라는 거는 먼저 소재가 있고요. 소재. 플러스 번복면 경자. 제가 암기하기 쉬우라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표시해 놨어요. 네, 이거 번복면 경자는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번은 지번의 번자예요. 지번의 번.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번 주소, 옛날 그 번지수 주소 보면 뭐 무슨 동 243번지. 그럼 그 243이 바로 지번입니다. 뭐 243-2번지. 그러면 243-2. 그다음 게 지번이 되고, 목은 지목이에요. 지목. 그러니까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등부에 등록한 거. 뭐 농지라든가 대 같은 거. 대를 생각하면 돼요. 대. 건물이 있는 땅을 대라고 그러거든요. 그 잡초들, 우거짐들 임야라고 하기도 하고, 그 28개의 용도로 나눠서 한 게 지목입니다. 28지목. 자, 면적은 땅의 면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평면상에 있는 면적을 말합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필지의 수평면 상넓이. 경계는 필지별로 그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할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적 측량을 하면 경계점을 먼저 떠요. 이게 땅이라고 내 땅이 얼마인지 지적 측량을 하면 점으로 나옵니다. 점으로 이렇게. 이 경계점이에요. 점. 이 점을 이렇게 직선으로 연결한 것들이 다 경계예요. 이게 경계입니다. 이 경계는 나눌 수 있다 없다? 나눌 수 없죠. 그러니까 선일 뿐이에요. 선. 그러니까 옆집에 있는 사람 땅하고 내 땅하고 담벼락. 이 민법상의 경계는 담이죠. 담벼락이지만 지적되어 있는 것은 선이에요. 선. 지적 도면상에 나타나는 선입니다. 좌표는 지적 측량 기준점 또는 경계점의 위치를 수치로, X축, Y축의 수치로 표현하는 거예요. 수치로. 그러니까 이건 경도, 위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번목면 경자라고, 토지의 표시한 소재, 번목면 경자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네 번째 필지 단위로 등록을 한다고 했어요. 필지, 1필지, 2필지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봤을 텐데, 이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 단위고, 저번 시간에 설명했죠. 소유자가 동일하고 지번 지목이 동일한 경우, 그런 경우 대부분 하나의 필지로 성립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지번 부여 지역. 지번을 부여하는 지역이 동이나 리 같은 걸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 경계점. 옆에 일단의 토지하고 다른 토지하고 경계가 되는 점들을 얘기해요. 이건 하나의, 아까 말한 이 점들, 그게 바로 경계점이 되는 거예요. 다른 토지하고 위치를 구획하기 위해서. 자, 토지의 이동을 합니다. 이게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들이 배울 부분이 이 토지의 이동이에요. 토지의 이동은 토지가 막 걸어가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변화가 온 거예요. 뭐가 변화? 이 토지의 표시의 변화가 온 거예요. 이 번목면 경자의 변화가 온 거를 토지의 이동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대표적으로 한 6가지가 아닙니다. 첫 번째는 신규 등록이라는 게 있어요. 신규 등록. 어떤 토지인데 생겼어. 뭐 매립을 한다든가. 이렇게 새로 조성된 토지하고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토지를 지적공부에 새로 등록하는 거예요. 신규 등록도 나중에 따로 배웁니다. 두 번째, 등록 전환이라고 있어요. 등록 전환. 즉, 임야도나 임야대장 또는 임야도에 있던 토지를 토지대장이나 지적도에 옮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개발이 안 된 땅인데 개발이 되면서 지적도로 옮겨가는 땅. 그런 땅들, 새로 개발하는 지역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등록 전환. 세 번째, 분할이라고 있어요. 분할은 한 필지의 땅을 내가 팔기 위해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나눴잖아요. 그게 분할입니다. 분할. 그럼 합치는 것도 있겠죠. 그렇죠. 합치는 거를 합병이라고 합니다. 합병은 연속한 필지 2개를 합하는 거예요. 경계를 없애갖고 합해버리는 겁니다. 일정한 조건이 갖춰졌을 때 합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지목 변경이라고 하죠. 지목을 변경하는 겁니다. 지적 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꿔 등록하는 거. 예를 들어서 임야인데 거기다 건축 허가를 받아서 주택을 지었어. 임야 면적이 뭐 이렇게 넓은데 그 중에 일부를 내가 건물을 지었으면 요거는 임야였다가
대로 바뀝니다. 건축물이 있는 땅을 대라고 그래요. 그 필지는. 그래서 이렇게 지목이 변경되는 것을 지목 변경이라고 봅니다. 자, 축척 변경이라고 씁니다. 축척 변경은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소축척,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는 겁니다. 이 축척 변경도 나중에 또 나옵니다. 오늘 배우는 토지의 이동,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축척 변경 나중에 또 자세하게 파트별로 나오니까 그때 더 자세히 공부합니다. 오늘은 이런 게 토지의 이동이구나 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소유자가 변경된다든가 토지 등급이 변경되는 것은 토지의 이동이 아닙니다. 주로 법목면 경자하고 관련된 것들 이런 게 변경되는 것이 바로 토지의 이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덟 번째 토지 지적 측량이라고 했어요. 지적 측량. 지적과 관련된 측량이에요. 즉 땅을 실제로 측량을 하는 겁니다. 잰다는 얘기죠. 그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을 하려면 새로운 토지가 면적이 얼마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적 측량을 하고 아니면 지적 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이 지상에 경계점이 잘 나타나지 않아. 네 땅 내 땅 구분이 안 돼. 그거를 지상에 구현하기 위해서 복원하기 위해서 그 측량을 하는 겁니다. 필지의 경계를 측량하는 경우도 있고 경계점을 보는 거죠. 그리고 경계선 그리고 면적을 정하기 위해서도 측량을 합니다. 자, 그리고 측량 성과라고 있어요. 이렇게 측량을 했는데 그 측량을 한 결과물, 성과예요. 그게 최종 결과물을 측량 성과라고 합니다. 열 번째는 이제 측량 기록. 측량을 하는데, 지적 측량을 하는데, 이 측량 성과를 얻을 때까지 계속 기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측량에 관한 작업을 기록한 것을 측량 기록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11번째는 측량 기준점이라고 있어요. 측량을 하는데 무턱대고 하면 참 난감하죠. 측량을 할 수 있는 기준점, 즉, 측량의 정확도를 확보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어떠한 특정 지점을 측량 기준에 따라 측정한 다음에 좌표 등으로 표시를 해요. 그래서 측량 시에 그거를 기준점으로 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측량 기준점이 있으면 그 기준점이 있으니까 그걸 좌표로 해서 측량하니까 정확하게 측량이 가능해지죠. 자, 오늘은 부동산 공시본의 제2강 시간이었고 지적제도 총칙에 대한 걸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적제도의 목적과 기능을 살펴봤고 두 번째 지적제도의 기본 이념을 살펴봤고 마지막으로 용어의 정의를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공부하느라고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